새벽 2시 불빛 하나 없는 골목 끝 오래된 편의점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현수는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다. 52세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사장님이라 불렀다. 낮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편의점, 밤에는 태풍 예보가 들려오는 고요한 시간. 그의 눈빛엔 피곤함보다 더 깊은 그늘이 깔려 있었다. 그때 문이 찰칵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고 젖은 신발 소리가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 알바 구한다는 종이 아직도 붙어 있나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현수가 고개를 들자 후드티 모자를 눌러 쓴 여대생이 서 있었다. 이름은 지훈. H대학교 국문학과 2학년. 21살이라고 했다. 야간 근무인데 괜찮겠어요? 네, 밤이 좋아요. 조용해서요. 그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서류를 작성하는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춥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볼펜으로 이름을 쓰는 그 짧은 순간, 현수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한 손, 어느 오래된 기억의 잔상처럼. 내일부터 나올 수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괜찮아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밤 12시가 지나고 첫 근무가 시작됐다. 편의점 안은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렸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지훈은 묵묵히 진열대를 정리했고 현수는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했다. 사장님은 왜 혼자 일하세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외로워서요.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현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외로운 사람들은 밤을 택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녀의 말투, 시선, 그리고 짧은 침묵 속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지훈은 매일 같은 시각에 도착했다. 항상 검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다.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 그 철저한 규칙성은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현수는 점점 지훈이 신경 쓰였다. 휴게실 냉장고에서 샌드위치를 꺼내며 무심히 물었다. 요즘 잠은 잘 자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가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을 꿔요. 누군데요?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려요. 낮고 슬퍼요. 그 순간 형광등이 깜박였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지훈이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현수가 말없이 창문을 닫았다. 그녀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날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풍의 전조였다. 현수는 문을 잠그고 진열대를 살피다가 지훈의 가방이 열린 것을 봤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으로 바랜 가족 사진. 그 속엔 어릴 적 지훈, 그리고 젊은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 여자는 어딘가 익숙했다. 사장님, 이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사진을 들고 있는 걸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뭐죠?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누군데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그때 갑자기 매장 안불이 깜박이더니 꺼졌다. 정전이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혔다. 밖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사장님,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죠? 그렇죠. 왜요? 그럼 혹시 15해 전 이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 기억하세요? 현수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편의점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바깥의 태풍은 점점 세차게 몰아쳤고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쏴 하고 이어졌다. 형광등이 완전히 꺼지자
단 하나 남은 빛은 계산대 옆에 있던 작은 손전등뿐이었다. 현수는 그 빛을 들어 지훈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고가 뭐죠? 그냥 옛날 얘기예요. 아니요. 분명 무슨 일 있었던 거잖아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5해 전 이 근처 다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죠. 현수는 숨을 멈췄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때 차를 몰던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현수의 손전등 빛이 잠시 흔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폭우와 번개 속에서 들렸던 끼익 소리, 그리고 쿵 하고 울린 충격음. 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바로 그때의 기억.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그 일이 왜 궁금한 거죠? 그날 아버지랑 같이 있던 여자가 있었대요. 목격자 말로는 검은 차를 몰던 중년 남자랑 싸우다가 지훈은 말을 멈췄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이글거렸다. 사장님, 그때도 여기서 살고 있었죠? 그랬죠. 혹시 그 다리 근처에 가본 적 있나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거 뭐예요? 예전 가게 재건축 서류야. 너도 봤잖아. 여기 있던 편의점이 한 번 무너졌었거든. 지훈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사고 난 다리. 바로 이 앞이죠. 사장님,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젖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답 대신 빗소리만 더 세졌다. 그 순간 문이 쾅 하며 흔들렸다. 태풍의 돌풍이 문짝을 때리며 편의점이 흔들렸다. 지훈이 놀라서 현수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현수가 침착하게 손전등을 돌려 문을 비추자 잠시 무언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 같기도 그냥 바람 같기도 했다. 잠시 후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은 아버지 나이쯤 되셨어요. 그래요. 그 사고 당시 그 사람도 40즈음이었다고 들었어요. 말끝에 숨이 걸렸다. 현수는 문득 눈을 감았다. 피비린내가 섞인 비 냄새, 젖은 노면 위의 불빛, 그리고 그날 밤의 비명. 그 기억이 현실처럼 밀려왔다. 지훈 씨. 네, 그 사람을 찾아서 뭐 하려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도망쳤는지. 복수하고 싶어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흐릿한 눈물이 맺혔다. 사장님.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현수의 손전등이 떨어졌다. 불빛이 바닥을 굴러가며 멈췄다. 두 사람의 얼굴은 반쯤 어둠에 잠겼다. 현수는 무심한 척 고개를 들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잊은 척 하는 걸지도. 그럼 사장님은요? 뭐료? 잊은 게 있나요? 순간 바깥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잠깐 들어온 섬광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표정은 두려움과 후회의 중간쯤이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내일 또 뵐게요. 태풍인데 어떻게 가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지훈은 우비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세차게 밀려들어와 계산대 위의 종이들이 흩날렸다. 문이 닫히고 현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카운터 아래로 향했다. 거기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번호판 조각이 들어 있었다. 녹슨 쇳덩이 위에는 흐릿하게 남은 글자 하나. H-37. 현수는 그 조각을 손에 쥐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마 그 아이가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늘은 흐렸지만 도로에는 밤새 내린 빗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찢어진 서류 봉투와 사진, 그리고 그가 손에 쥔 녹슨 번호판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끝으로 번호를 더듬었다. H-3742. 그 번호를 보는 순간 그날 밤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눈앞을 가리던 폭우, 도로 한가운데 뛰어든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충돌음. 그 뒤로 그는 그 기억을 묻고 살았다. 하지만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아이가 그 사고 피해자의 딸이라면 현수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현수가 숨겼던 기록은 세상 누구도 모르는 것이었다. 지훈이 단순히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단서가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편의점에 나타났다. 태풍 때보다 더 평온한 얼굴이었다. 사장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괜한 얘기 꺼내서. 괜찮아요. 누구든 아픈 과거가 있으니까. 지훈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가짜 같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진열대를 정리하며 흘끗흘끗 CCTV 쪽을 보는 게 눈에 띄었다. 현수가 묻듯 말했다. 왜 자꾸 그걸 봐요? 그냥요. 카메라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요. 대부분은 그 반대인데. 전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녀의 말투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손님이 완전히 끊겼다. 지훈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현수는 계산대에 앉아 CCTV를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다. 어제 정전이 났던 시간대의 영상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녹화 파일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이상하네. 현수가 백업 폴더를 열었다. 하지만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지훈이 자신에게 고백하기 직전에 모든 영상이 사라져 있었다.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렸다. 지훈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기계가 좀 고장 났나 봐요. 어제도 정전이었잖아요. 지훈은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 순간 살짝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왠지 불안했다. 잠시 후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현수는 컵을 받으며 잠시 그녀의 손을 봤다. 그 손가락 마디마다 얇은 상처가 있었다. 손 다쳤어요. 아, 그냥 유리 조각에 긁혔어요. 어제요. 어제. 태풍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혔잖아요. 지훈이 대답했지만 시선은 그의 눈을 피했다. 그날 새벽, 지훈이 퇴근하고 나서 현수는 CCTV 하드디스크를 직접 분리해봤다. 그 안쪽에는 칩 하나가 빠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뽑아간 흔적이었다. 하얀 케이블 끝이 미세하게 끊겨 있었다. 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훈이, 하지만 왜? 현수는 차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지훈은 더 친절해졌다. 매일 아침마다 사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사장님, 저녁은 드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고 표정은 온화했다. 하지만 현수는 그 다정함이 낯설었다. 마치 확인하려는 사람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이틀 뒤, 현수가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박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녹음기.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LED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가 버튼을 눌렀다. 삐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장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건 오래된 일이야. 그냥 잊어. 잊어요.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에도
현수는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그건 분명 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낯익은 자신의 음성이 들렸다. 지훈아, 그만해. 그건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다. 누군가 몰래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것도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에. 편의점 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미세한 삐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CCTV 바로 옆에 환풍구에서 빨간 점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애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종소리가 났다. 바람이 들어왔고 종이 한 장이 발끝에 닿았다. 그건 지훈의 필체로 쓰인 쪽지였다. 사장님, 내일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혹시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시나요? 현수의 손이 떨렸다. 종이를 꼭 쥔 그의 손등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지훈이 출근하지 않았다. 그날 밤 편의점 문 앞에 붙은 알림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다.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혹시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시나요? 현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다.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고 브레이크가 미끄러지고 차 앞에 나타난 그림자 그리고 붉은 우산이 굴러가던 장면. 그냥 사고였어. 그는 중얼거렸다. 고의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회사도 가족도 버리고 이 동네로 도망쳤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으로 이 편의점에서 15년을 버티며 살아왔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지훈이 나타났을까? 그는 CCTV를 켜고 하루치 영상을 돌렸다. 자정이 넘어간 화면 속 편의점 유리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를 눌렀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지훈의 체형과 똑같았다. 그녀는 유리문 앞에서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문 쪽에 무언가를 붙였다. 그게 바로 지금 현수가 보고 있는 쪽지였다.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시나요? 그 문장을 반복하는 동안 그의 시야 끝에 낯선 것이 보였다. CCTV 영상 속 지훈의 발 바로 옆 흙이 잔뜩 묻은 낡은 열쇠꾸러미. 그리고 열쇠고리에 붙은 숫자 37.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현수의 손끝이 굳었다. 그는 서랍 속에서 녹슨 번호판 조각을 꺼냈다. 거기에도 희미하게 3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가 그 조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편의점 뒤편 오래된 창고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태풍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다. 낡은 철문을 열자 곰팡내와 먼지가 밀려왔다. 박스와 쓰레기 사이에 녹슨 천 조각이 깔려 있었다. 그 아래로 무언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다. 어두운 구석, 거기엔 오래된 차량의 앞범퍼 조각이 묻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확실히 보였다. H-3742. 현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뭔가 발 아래에서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돌았다. 누군가 있었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밖에는 바람 소리만 울렸다. 그는 서둘러 창고를 닫았다. 하지만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흙투성이 종이에 빼곡히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요. 그 사람은 약속을 어겼고 대신 차로 그를 덮쳤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난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글씨는 지훈의 것이었다. 현수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쥐었다. 숨이 막혀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비공개. 여보세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종이 읽었네요. 현수는 몸이 굳었다. 지훈이냐? 왜 숨겼어요, 사장님? 그건 그날 다리에서 아빠가 죽었어요. 그 옆에 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사장님 근처에 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다. 현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여자가 그의 뇌리 속에 오래전 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자, 그리고 사고 직후 사라진 사람.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 그녀의 이름은 미정, 그리고 지훈의 어머니였다. 현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다시 집었다. 종이 끝자락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편의점 뒤 다리에서 봐요. 그날의 진실을 직접 듣고 싶어요. 그는 시계를 봤다. 밤 11시 37분. 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울리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편의점 유리문에 빗방울이 부딪힐 때마다 불빛이 깜박였다. 현수는 카운터 뒤에서 검은 우비를 꺼내 입었다.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번호판 조각과 지훈이 남긴 쪽지가 있었다. 오늘 밤 편의점 뒤 다리에서 봐요. 그날의 진실을 직접 듣고 싶어요. 손이 떨렸다. 그는 문을 잠그고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등을 미는 듯했고 젖은 공기가 숨을 막았다. 다리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가 다리에 다다랐을 때 가로등 하나가 깜박거리며 꺼졌다. 짙은 안개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다리 난간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손에는 검은 우산이 쥐어져 있었지만 펴지도 않은 채였다. 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현수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려고요. 무엇을요?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는지. 그 말에 현수의 발이 멈췄다.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게 젖어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왔어요. 그 사람은 약속을 어겼고 대신 차로 그를 덮쳤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그게 당신이었죠?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나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지훈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날 밤 나는 회사 자금 문제로 미정 씨를 만났어요. 그녀가 말했죠.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때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어요. 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럼 왜 도망쳤어요? 그녀가 부탁했어요. 도망쳐요. 당신이 잡히면 우리 모두 끝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그 뒤로 회사도 가족도 다 버리고 이곳으로 왔어요. 죄값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유배된 삶이었죠.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렀다. 그 여자가 우리 엄마였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 씨가 나한테 모든 걸 숨겼어요.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자신이 막지 못했다고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췄죠.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 왜 지금 말해요? 왜 이제 와서? 너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진실을 찾아왔을 때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럼 그동안 내가 겪은 건 뭐예요? 아버지를 잃고 엄마가 울며 쓰러지고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현수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지우는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럼 왜 나를 편의점에 뽑았어요?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웃을 때 미정 씨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너는 그녀의 딸이라는 걸.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다리 아래 강물 위로 소용돌이를 그리며 지나갔다. 그럼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아빠를 죽게 한 건 진짜로 사고였어요. 현수는 침묵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지훈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다. 금속이 콘크리트 위에 부딪히며 쨍하고 울렸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져 있었다. 멈출 수 있었는데 그냥 밟은 거군요. 그땐 너무 무서워서. 그건 변명이에요. 지우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눈물이 비와 함께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내가 사랑했네요. 그 말에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알겠어요. 왜 날 알바로 뽑았는지,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그녀는 돌아섰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현수는 손을 뻗었지만 붙잡지 못했다. 지훈아, 기다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다리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를 삼켜버렸다. 새벽 2시. 불빛 하나 없는 골목 끝, 오래된 편의점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현수는 계산대 앞에 앉아 있었다. 52세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사장님이라 불렀다. 낮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편의점, 밤에는 태풍 예보가 들려오는 고요한 시간. 그의 눈빛엔 피곤함보다 더 깊은 그늘이 깔려 있었다. 그때 문이 찰칵 열렸다. 차가운 바람이 밀려들었고 젖은 신발 소리가 카운터 쪽으로 다가왔다. 여기 알바 구한다는 종이 아직도 붙어 있나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다. 현수가 고개를 들자 후드티 모자를 눌러 쓴 여대생이 서 있었다. 이름은 지훈. H대학교 국문학과 2학년. 21살이라고 했다. 야간 근무인데 괜찮겠어요? 네, 밤이 좋아요. 조용해서요. 그 대답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서류를 작성하는 지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춥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볼펜으로 이름을 쓰는 그 짧은 순간 현수는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어디서 본 적이 있는 듯한 손, 어느 오래된 기억의 잔상처럼. 내일부터 나올 수 있나요? 오늘부터라도 괜찮아요.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두려움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밤 12시가 지나고 첫 근무가 시작됐다. 편의점 안은 형광등 소리만 윙윙 울렸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지우는 묵묵히 진열대를 정리했고 현수는 계산대에서 장부를 정리했다. 사장님은 왜 혼자 일하세요? 사람 만나기 싫어서. 외로워서요. 질문은 너무 갑작스러웠다. 현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덧붙였다. 외로운 사람들은 밤을 택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그녀의 말투, 시선, 그리고 짧은 침묵 속에서 뭔가 숨겨진 것이 느껴졌다. 그날 이후 지우는 매일 같은 시각에 도착했다. 항상 검은 가방 하나만 들고 왔다.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다. 그 철저한 규칙성은 오히려 불안할 정도였다. 현수는 점점 지훈이 신경 쓰였다. 휴게실 냉장고에서 샌드위치를 꺼내며 무심히 물었다. 요즘 잠은 잘 자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가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을 꿔요. 누군데요? 모르겠어요. 목소리만 들려요. 낮고 슬퍼요. 그 순간 형광등이 깜박였다. 바람이 심하게 불어 창문이 덜컹거렸다. 지훈이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현수가 말없이 창문을 닫았다. 그녀의 손이 책상 모서리를 꽉 잡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날 새벽,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풍의 전조였다. 현수는 문을 잠그고 진열대를 살피다가 지훈의 가방이 열린 것을 봤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흑백으로 바랜 가족 사진. 그 속엔 어릴 적 지훈, 그리고 젊은 여자의 모습이 있었다. 그 여자는 어딘가 익숙했다. 사장님, 이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사진을 들고 있는 걸 본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뭐죠? 그냥 옛날 사진이에요. 누군데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다. 그때 갑자기 매장 안불이 깜박이더니 꺼졌다. 정전이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혔다. 밖에서는 태풍의 바람이 점점 거세졌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사장님, 혹시 이 동네 오래 사셨죠? 그렇죠. 왜요? 그럼, 혹시 15해 전 이 근처에서 일어난 사고 기억하세요? 현수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다.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 편의점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바깥의 태풍은 점점 세차게 몰아쳤고 비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쏴 하고 이어졌다. 형광등이 완전히 꺼지자 단 하나 남은 빛은 계산대 옆에 있던 작은 손전등뿐이었다. 현수는 그 빛을 들어 지훈의 얼굴을 비췄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고가 뭐죠? 그냥 옛날 얘기예요. 아니요. 분명 무슨 일 있었던 거잖아요.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15해 전 이 근처 다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죠. 현수는 숨을 멈췄다. 그 말 한마디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때 차를 몰던 사람이 누군지 아직도 모른대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현수의 손전등 빛이 잠시 흔들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밤 폭우와 번개 속에서 들렸던 끼익 소리, 그리고 쿵 하고 울린 충격음. 그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던 바로 그때의 기억. 하지만 입을 열 수 없었다. 그 일이 왜 궁금한 거죠? 그날 아버지랑 같이 있던 여자가 있었대요. 목격자 말로는 검은 차를 몰던 중년 남자랑 싸우다가 지훈은 말을 멈췄다. 손전등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이글거렸다. 사장님, 그때도 여기서 살고 있었죠? 그랬죠. 혹시 그 다리 근처에 가본 적 있나요? 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이거 뭐예요? 예전 가게 재건축 서류야. 너도 봤잖아. 여기 있던 편의점이 한 번 무너졌었거든. 지훈은 봉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사고 난 다리. 바로 이 앞이죠. 사장님, 알고 있었어요. 그의 목젖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대답 대신 빗소리만 더 세졌다. 그 순간 문이 쾅 하며 흔들렸다. 태풍의 돌풍이 문짝을 때리며 편의점이 흔들렸다. 지훈이 놀라서 현수의 팔을 잡았다. 괜찮아요. 현수가 침착하게 손전등을 돌려 문을 비추자 잠시 무언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사람 같기도 그냥 바람 같기도 했다. 잠시 후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은 아버지 나이쯤 되셨어요. 그래요. 그 사고 당시 그 사람도 40즈음이었다고 들었어요. 말끝에 숨이 걸렸다.
현수는 문득 눈을 감았다. 피비린내가 섞인 비 냄새, 젖은 노면 위의 불빛, 그리고 그날 밤의 비명. 그 기억이 현실처럼 밀려왔다. 지훈 씨. 네, 그 사람을 찾아서 뭐 하려는 거예요? 알고 싶어요. 왜 우리를 버렸는지, 왜 도망쳤는지. 복수하고 싶어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흐릿한 눈물이 맺혔다. 사장님. 응,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을 잊을 수 있을까요? 그 말에 현수의 손전등이 떨어졌다. 불빛이 바닥을 굴러가며 멈췄다. 두 사람의 얼굴은 반쯤 어둠에 잠겼다. 현수는 무심한 척 고개를 들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잊은 척 하는 걸지도. 그럼 사장님은요? 뭐료? 잊은 게 있나요? 순간 바깥에서 번개가 번쩍였다. 잠깐 들어온 섬광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표정은 두려움과 후회의 중간쯤이었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내일 또 뵐게요. 태풍인데 어떻게 가요? 괜찮아요. 익숙하니까요. 지우는 우비를 걸치고 문을 열었다. 바람이 세차게 밀려들어와 계산대 위의 종이들이 흩날렸다. 문이 닫히고 현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이 카운터 아래로 향했다. 거기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번호판 조각이 들어 있었다. 녹슨 쇳덩이 위에는 흐릿하게 남은 글자 하나. H-37. 현수는 그 조각을 손에 쥐었다. 손끝이 차갑게 떨렸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태풍이 울부짖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설마 그 아이가 다음 날 아침 비는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하늘은 흐렸지만 도로에는 밤새 내린 빗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현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 책상 위에는 찢어진 서류 봉투와 사진, 그리고 그가 손에 쥔 녹슨 번호판 조각이 놓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손끝으로 번호를 더듬었다. H-3742. 그 번호를 보는 순간 그날 밤의 장면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눈앞을 가리던 폭우, 도로 한가운데 뛰어든 사람의 실루엣, 그리고 충돌음. 그 뒤로 그는 그 기억을 묻고 살았다. 하지만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아이가 그 사고 피해자의 딸이라면 현수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머릿속에서 또 다른 의문이 떠올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현수가 숨겼던 기록은 세상 누구도 모르는 것이었다. 지훈이 단순히 찾고 있다고 말했지만 단서가 너무 구체적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편의점에 나타났다. 태풍 때보다 더 평온한 얼굴이었다. 사장님, 어제는 죄송했어요. 괜한 얘기 꺼내서. 괜찮아요. 누구든 아픈 과거가 있으니까. 지훈이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가짜 같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진열대를 정리하며 흘끗흘끗 CCTV 쪽을 보는 게 눈에 띄었다. 현수가 묻듯 말했다. 왜 자꾸 그걸 봐요? 그냥요. 카메라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요. 대부분은 그 반대인데. 전 누군가 지켜보고 있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요. 그녀의 말투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새벽 3시가 넘어서 손님이 완전히 끊겼다. 지우는 휴게실로 들어갔다. 현수는 계산대에 앉아 CCTV를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화면이 이상했다. 어제 정전이 났던 시간대의 영상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녹화 파일이 아예 사라진 것이다. 이상하네. 현수가 백업 폴더를 열었다. 하지만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 지훈이 자신에게 고백하기 직전에 모든 영상이 사라져 있었다. 휴게실 문이 살짝 열렸다. 지훈이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기계가 좀 고장 났나 봐요. 어제도 정전이었잖아요. 지우는 무심한 척 말했지만 그 순간 살짝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왠지 불안했다. 잠시 후 그녀는 커피를 한 잔 내밀었다. 이거 드세요. 피곤해 보이세요. 현수는 컵을 받으며 잠시 그녀의 손을 봤다. 그 손가락 마디마다 얇은 상처가 있었다. 손 다쳤어요. 아, 그냥 유리 조각에 긁혔어요. 어제요. 어제. 태풍 때문에 여기저기 부딪혔잖아요. 지훈이 대답했지만 시선은 그의 눈을 피했다. 그날 새벽, 지훈이 퇴근하고 나서 현수는 CCTV 하드디스크를 직접 분리해봤다. 그 안쪽에는 칩 하나가 빠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뽑아간 흔적이었다. 하얀 케이블 끝이 미세하게 끊겨 있었다. 그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지훈이, 하지만 왜? 현수는 차마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날 밤 이후 지훈은 더 친절해졌다. 매일 아침마다 사장님, 오늘도 힘내세요. 사장님, 저녁은 드셨어요. 그녀의 말투는 다정했고 표정은 온화했다. 하지만 현수는 그 다정함이 낯설었다. 마치 확인하려는 사람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이틀 뒤, 현수가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박스 사이에 끼워져 있던 작은 녹음기. 전원은 꺼져 있었지만 LED 불빛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가 버튼을 눌렀다. 삐 소리와 함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사장님,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건 오래된 일이야. 그냥 잊어. 잊어요. 아빠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밤에도 현수는 녹음기를 떨어뜨렸다. 그건 분명 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다음엔 낯익은 자신의 음성이 들렸다. 지훈아, 그만해. 그건 그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다. 누군가 몰래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그것도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밤에. 편의점 안은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미세한 삐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다. CCTV 바로 옆에 환풍구에서 빨간 점 하나가 깜박이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애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가?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종소리가 났다. 바람이 들어왔고 종이 한 장이 발끝에 닿았다. 그건 지훈의 필체로 쓰인 쪽지였다. 사장님, 내일은 조금 늦을 것 같아요. 혹시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시나요? 현수의 손이 떨렸다. 종이를 꼭 쥔 그의 손등 위로 아침 햇살이 비쳤다. 지훈이 출근하지 않았다. 그날 밤 편의점 문 앞에 붙은 알림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다. 그녀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혹시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시나요? 현수는 그 문장을 수십 번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다. 머릿속에서는 그날 밤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비가 쏟아지고 브레이크가 미끄러지고 차 앞에 나타난 그림자 그리고 붉은 우산이 굴러가던 장면. 그냥 사고였어. 그는 중얼거렸다. 고의는 아니었어. 하지만 그 말을 스스로 믿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그는 회사도 가족도 버리고 이 동네로 도망쳤다. 사람들이 모르는 이름으로 이 편의점에서 15년을 버티며 살아왔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지훈이 나타났을까? 그는 CCTV를 켜고 하루치 영상을 돌렸다. 자정이 넘어간 화면 속 편의점 유리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를 눌렀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지훈의 체형과 똑같았다. 그녀는 유리문 앞에서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문 쪽에 무언가를 붙였다. 그게 바로 지금 현수가 보고 있는 쪽지였다. 그날의 진실을 기억하시나요? 그 문장을 반복하는 동안 그의 시야 끝에 낯선 것이 보였다. CCTV 영상 속 지훈의 발 바로 옆 흙이 잔뜩 묻은 낡은 열쇠꾸러미. 그리고 열쇠고리에 붙은 숫자 37.
그 숫자를 보는 순간 현수의 손끝이 굳었다. 그는 서랍 속에서 녹슨 번호판 조각을 꺼냈다. 거기에도 희미하게 37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녀가 그 조각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결심했다. 편의점 뒤편 오래된 창고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태풍 이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었다. 낡은 철문을 열자 곰팡내와 먼지가 밀려왔다. 박스와 쓰레기 사이에 녹슨 천 조각이 깔려 있었다. 그 아래로 무언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는 손전등을 비췄다. 어두운 구석, 거기엔 오래된 차량의 앞범퍼 조각이 묻혀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그 위에는 확실히 보였다. H-3742. 현수는 숨을 들이켰다. 그 순간 뭔가 발 아래에서 딱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본능적으로 뒤돌았다. 누군가 있었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밖에는 바람 소리만 울렸다. 그는 서둘러 창고를 닫았다. 하지만 그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흙투성이 종이에 빼곡히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누군가를 만나러 갔어요. 그 사람은 약속을 어겼고 대신 차로 그를 덮쳤어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난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글씨는 지훈의 것이었다. 현수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쥐었다. 숨이 막혀왔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비공개. 여보세요. 한동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리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종이. 읽었네요. 현수는 몸이 굳었다. 지훈이냐? 왜 숨겼어요, 사장님? 그건 그날 다리에서 아빠가 죽었어요. 그 옆에 엄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사장님 근처에 있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는 끊겼다. 현수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 여자가 그의 뇌리 속에 오래전 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여자, 그리고 사고 직후 사라진 사람. 그가 한때 사랑했던 여자. 그녀의 이름은 미정. 그리고 지훈의 어머니였다. 현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다시 집었다. 종이 끝자락에는 또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오늘 밤 편의점 뒤 다리에서 봐요. 그날의 진실을 직접 듣고 싶어요. 그는 시계를 봤다. 밤 11시 37분. 밖에서는 천둥이 다시 울리고 있었다. 밤이 깊었다. 비는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점점 거세졌다. 편의점 유리문에 빗방울이 부딪힐 때마다 불빛이 깜박였다. 현수는 카운터 뒤에서 검은 우비를 꺼내 입었다. 주머니 속에는 오래된 번호판 조각과 지훈이 남긴 쪽지가 있었다. 오늘 밤 편의점 뒤 다리에서 봐요. 그날의 진실을 직접 듣고 싶어요. 손이 떨렸다. 그는 문을 잠그고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이 등을 미는 듯했고 젖은 공기가 숨을 막았다. 다리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 하지만 그 짧은 거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가 다리에 다다랐을 때 가로등 하나가 깜박거리며 꺼졌다. 짙은 안개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다. 지훈이었다. 그녀는 다리 난간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손에는 검은 우산이 쥐어져 있었지만 펴지도 않은 채였다. 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다. 현수가 조심스레 다가갔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확인하려고요. 무엇을요? 누가 내 아버지를 죽였는지. 그 말에 현수의 발이 멈췄다. 지훈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눈동자는 검게 젖어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만나러 왔어요. 그 사람은 약속을 어겼고
대신 차로 그를 덮쳤어요. 그리고 도망쳤죠. 그게 당신이었죠? 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비가 더 거세게 쏟아졌다. 그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래요. 나였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지훈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날 밤 나는 회사 자금 문제로 미정 씨를 만났어요. 그녀가 말했죠.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그때 갑자기 차가 미끄러졌어요. 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늦었어요. 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럼 왜 도망쳤어요? 그녀가 부탁했어요. 도망쳐요. 당신이 잡히면 우리 모두 끝이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그대로 차를 몰고 사라졌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다. 그 뒤로 회사도 가족도 다 버리고 이곳으로 왔어요. 죄값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유배된 삶이었죠. 지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렀다. 그 여자가 우리 엄마였어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정 씨가 나한테 모든 걸 숨겼어요. 그녀는 남편의 죽음을 자신이 막지 못했다고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감췄죠. 지훈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 그럼 왜 지금 말해요? 왜 이제 와서? 너를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가 진실을 찾아왔을 때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지키고 싶었다고요? 그럼 그동안 내가 겪은 건 뭐예요? 아버지를 잃고 엄마가 울며 쓰러지고 나는 혼자 남겨졌어요. 현수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단 말로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요. 지훈은 그의 얼굴을 내려다봤다. 그럼 왜 나를 편의점에 뽑았어요? 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웃을 때 미정 씨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너는 그녀의 딸이라는 걸. 지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바람이 다리 아래 강물 위로 소용돌이를 그리며 지나갔다. 그럼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아빠를 죽게 한 건 진짜로 사고였어요. 현수는 침묵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다. 멈출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지훈의 손에서 우산이 떨어졌다. 금속이 콘크리트 위에 부딪히며 쨍하고 울렸다. 그녀의 표정은 무너져 있었다. 멈출 수 있었는데 그냥 밟은 거군요. 그땐 너무 무서워서. 그건 변명이에요. 지훈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눈물이 비와 함께 흘러내렸다.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내가 사랑했네요. 그 말에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알겠어요. 왜 날 알바로 뽑았는지,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그녀는 돌아섰다.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현수는 손을 뻗었지만 붙잡지 못했다. 지훈아, 기다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다리 끝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멀리서 천둥이 울렸고 그 소리가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를 삼켜버렸다.